행복을 만들어가는 부부. 사람들은 S씨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부른다. 가정마다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 S씨의 가정은 부러울 정도로 행복한 가정으로 손꼽히고 있다. 만일 그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라면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가정은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불행한 가정들로 평가받아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S씨 부부가 결혼할 때는 누구도 저 가정이 행복해지리라고는 생각도 않았다. 우선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S씨는 아내에게 약혼이나 결혼 선물을 하지 못했다. 가정이 빈약했을 뿐 아니라 일제 때라 자신은 몸을 피해 다니는 무일푼의 방랑 생활을 하고 있었다. S씨 아내도 가난한 고학생의 신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남들이 보면 커다란 모험이었고 무로부터 유를 만들려는 어리석은 만용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판단을 빌린다면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위치로부터 출발했던 것이다. 그러나 S씨 부부는 더 가난해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 가난은 오래 계속되었다. 10여 년 동안 새빵살이를 했고 자녀들의 교육비는 대부분이 빚으로 메꾸어 갔다. 그래도 그들은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가난을 운명처럼 과거를 살아왔기 때문이다. 애들의 옷은 깨끗했으나 사치스러움이란 털끝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건강이 제일이기 때문에 음식물은 아끼지 않았어도 옷 따위에는 돈을 들이지 않았다. 사치와 허용은 잘할 여지가 없었다. 지금의 S씨의 가정은 가난한 편이 아니다. 그래도 S씨는 좋은 옷이나 값비싼 구두 등을 신는 일이 없다. S씨 아내도 반지를 껴본 일이 없었다. 길에서 그 부부를 만나는 사람은 품위는 있을지 모르나 아직은 가난한 가정의 부부로 생각한다. S씨 가정의 절반 정도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도 차를 몰고 있으나 S씨는 여전히 전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가난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의 자녀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딸들이 모두 결혼을 했으나 부모들과 같이 가난하게 살림을 시작한 셈이다. 전부가 가난해서 적당한 경제적 소득을 늘려가고 있다. 하나같이 남편과 같이 일해서 가정 경제를 돕고 있다. 지금은 다 부모 못지않게 살고 있다. 그러나 부모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는 가난을 누리고 있다. S씨는 아직도 내 딸이 다이아몬드나 금반지를 낀 것을 본 일이 없다. 하나씩 가지고는 있을 것이다. 결혼 선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끼고 다니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구두쇠나 수전느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필요한 여행이나 맡은 직책을 위한 적절한 소비는 아끼지 않는다. 모두가 몇 차례씩의 외국 여행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도 S씨의 가정을 방문하면 모든 것이 초라하다. 세배로 오는 젊은이들이 편히 앉을 의자가 모자랄 정도이다. 그러나 그의 서재나 정신적 취미생활을 아는 이들은 보통 가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지난해 일이다. S씨의 아들이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었다. 그 아들의 말은 다 좋은데 상대방이 지나치게 부자여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S씨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부자가 가난한 가정보다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을 정도로 가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쨌든 S씨는 가난했다. 그래서 가난도 즐길 수 있고 부도 즐길 수 있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몇 해 전 일이다. S씨의 아내가 불행한 나병촌 환자를 위해 몇만 원을 보냈다는 얘기를 했다. S씨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다. 바로 그 전날에는 7,000원짜리 구두를 골랐다가 너무 비싼 것 같아 5,000원짜리로 바꾸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S씨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하곤 한다. 행복은 가난에서 부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법이지 부로부터 시작하면 가난을 즐길 줄 모르거든.
등산은 언제나 밑에서부터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법이지 정상에서 시작하면 더 올라가는 행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야 라고. 물론 사람들은 S씨가 가난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한다. 타인의 눈으로 보면 고생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S씨 가정은 그 가난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오늘의 S씨를 만든 것은 그의 원만한 성격과 타고난 재질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S씨 자신도 그런 말을 자주 듣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을 가장 강력히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S씨의 아내이다. S씨 부인은 남편의 소질은 인정하나 S씨의 성격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사실 S씨는 어떤 재능이 있을지 모르나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편이었다. 가난하고 병든 환경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순량하고 덕스러운 가정을 이루기란 참으로 어려운 법이다. 그러면 오늘의 S씨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무척 노력한 결과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수긍하고 있다. 그 노력은 일이나 그의 전공 분야에서만이 아니다. 그가 남모르게 애를 쓴 것은 자기 성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사람들은 성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신은 성격 개선의 결실을 얻은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인품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대단히 참을성이 적고 성급한 편이었다. 그 때문에 S씨의 부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0년,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부인의 고백이다. S씨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인간적으로는 겸손했다는 사실이다. 약점을 알았을 때는 부끄럽게 여겼고 성격을 고치기 위해 무척 애를 태우곤 했다. 지금 S씨를 아는 이들은 조용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가 자신의 명예나 수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20여 년을 계속해온 일이 있다. 아마 10년은 더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별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S씨 자신은 모든 점에서 손해가 없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S씨의 성격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를 잘 아는 의사나 가족들은 참을성이나 꾸준한 지구력은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여기에도 숨은 것은 그의 노력이다. 한 가지 약한 장점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청원을 거절 못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장기성과 지구력을 발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성격은 그렇지 못하다. 그의 아내는 자주 그의 성격상 단점을 지적해준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나간다. 그것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고 가정적인 행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도 S씨는 자신을 과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력이 없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상히 생각한다. 그 자신은 죽을 때까지 개성과 노력을 거듭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60을 맞고 있다. 그래도 어떤 날의 일기장에는 오늘 택시 운전사에게 지나친 말을 한 것 같다. 그가 내 친척 중의 한 사람이거나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면 사랑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런 자기 반성과 노력이 오늘의 그의 성격과 생활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 성격의 개선이 가정의 행복에도 도움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영향이 암암리의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